우리 아이가 ADHD라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시죠? 하지만 그 미래를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활짝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진로지도 전략들을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는 너무 산만하고 충동적인데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줘야 하나? 네, 이 질문 정말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막막함 속에 사실은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찾는 여정, 바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효과적인 지도를 하려면요. 일단 ADHD라는 지형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는 게 모든 전략의 진짜 출발점이거든요. ADHD 하면은 보통 세 가지 특성을 떠올리는데요. 첫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 바로 과행 행동이죠. 에너지가 넘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동성.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이 툭 튀어나오거나 행동부터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주의. 이건 멍하니 딴 생각에 빠져 있거나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아이들마다 정말 다르게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ADHD는요, 거의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단짝 친구들을 우르르 데려오는 것처럼 다른 정서적인 문제나 행동 문제를 함께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공존질환이라고 부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ADHD라는 큰 원 안에 다른 어려움들이 얼마나 깊게 겹쳐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우리가 아이의 산만함만 보고 있다면 그 뒤에 숨어있는 불안이나 우울 같은 더 근본적인 고통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특히 어른들한테 막 대들고 화를 자주 내는 적대적 반항장애는요, 무려 85%까지 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우리 아이가 그냥 나쁜 아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ADHD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복합형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겉보기엔 조용한데 머릿속은 누구보다 복잡하고 바쁜 주의력 결핍 우세형 아이들도 있거든요. 핵심은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와 속에 숨겨진 아픔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맞춤형 지도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DHD의 복잡한 지형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까요. 우리 아이의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구체적인 장비들, 그러니까 우리의 지원 전략 툴킷을 하나씩 꺼내서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딱 한 가지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약물 치료, 상담, 사회기술 훈련, 또 부모님 교육, 학습 전략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아이를 위한 강력하고 통합적인 지지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인데요. 부모님께는 아이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보다 아주 작은 긍정적인 행동 하나를 딱 포착해서 폭풍처럼 칭찬해 주시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요, 예측 가능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정서적 안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약물, 분명히 집중력을 높여주는 아주 유용한 안경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안경을 썼다고 해서 저절로 책을 잘 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법,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상담, 교육, 훈련이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이해와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의 진로와 진학을 이끌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나침반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약점을 메우려고 애쓰는 대신 강점을 키워준다. 둘째, 완치가 아니라 평생 관리로 관점을 바꾼다. 셋째, 남들 다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내 아이에게 맞는 지원을 해준다.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절대 길을 잃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강점 중심 접근. 이게 왜 거의 혁명적인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아이의 산만함 같은 단점을 고치는 데만 집중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산만하던 아이가 레고나 코딩,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몇 시간이고 꼼짝도 안 하잖아요.
바로 그게 하이퍼 포커스라는 엄청난 강점입니다. 초집중력이죠. 이런 재능, IT 개발자나 외과 의사, 예술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능력이거든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 에너지는요, 훌륭한 운동선수나 현장을 누비는 활동가의 자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딱지 붙였던 바로 그 행동 안에 아예 미래 직업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 원칙은 평생 관리라는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이건 절대로 포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죠. ADH는 감기처럼 싹 낫는 게 아니라 고혈압처럼 평생 조절하면서 같이 가는 파트너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자기 특성을 스스로 이해하고 지금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구나. 잠시 쉬어야겠다 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기관리 전문가로 키우는 겁니다. 이게 진짜 독립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원칙, 바로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힐 수는 없잖아요.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숙제를 15분짜리 4개로 잘게 쪼개주는 과제 분할, 또 교실 맨 앞자리에 앉혀서 불필요한 자극을 줄여주는 환경 조성, 말로만 설명하는 대신에 핵심 내용을 메모로 적어주는 시각적 지시, 이런 정말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요, 우리 아이에게는 세상을 바꿔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ADHD를 고쳐야 할 문제로만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관점을 180도 뒤집어서 아이의 특별함 속에서 미래를 발견하는 탐험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ADHD는 결함이 아니라 그냥 다른 운영체제 OS를 가진 것뿐이라고요. 남들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직선으로 갈 때 이 아이들은 C, D, E를 막 거치면서 아무도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독특한 경로가 바로 이 아이들만이 가진 창의성이고 세상을 바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문제라고만 불러왔을까요? 그 문제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진 우리 아이만의 반짝이는 진짜 재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보물을 발견하는 탐험가, 바로 여러분입니다.